케이크를 매일매일 먹었는데도 살이 빠졌습니다. 대략 한 40kg 때까지 체중이 감량이 되었어요. 19살 때 1형 당뇨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안전하게 운동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또 식욕 올라온다, 입 터진다, 나는 호르몬의 노예야,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거 먼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건강한 다이어트 류트리션입니다. 저는 현재 단국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에서 외래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현장에 계신 영양사 선생님들, 그리고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학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다이어트, 근력 증가, 체중을 증가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생리불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식단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영양사이자 운동 전문가입니다. 수능을 보고 체대 입시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때 열심히 막 밤 10시까지 운동을 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꼭 케이크, 저희 홀케이크 있죠. 그걸 하나씩 집에 사들고 가서 와구와구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날 아침마다 피곤하고 눈뜨기가 어렵고 살이 계속 쭉쭉 빠지다가 대략 한 40kg 때까지 체중이 감량이 되었어요. 그리고 케이크를 매일매일 먹었는데도 살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간호사셨거든요. 저한테 탁 던지시는 거예요. 너 혹시 당뇨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같이 엄마 손잡고 이제 병원을 가서 혈당 체크를 해보니까 하이라는 표식이 나왔습니다. HI라고 표식이 나오면 보통 혈당이 500 이상 넘어가게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때 저는 19살 때 1형 당뇨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가 운동이랑 영양으로 내 건강을 살펴야겠다, 나를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PT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1형 당뇨가 있어서 저혈당이 오기도 하고 고혈당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혈당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당뇨 있는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져서 이런 혈당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혈당 변동성이 작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운동 초보자라면 혈당이 급속도로 또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서도 유산소 운동할 때는 혈당이 뚝 떨어졌다가 근력 운동을 할 땐 혈당이 올라가면서 심지어 PT 받을 때 존 적도 있어요. 혈당이 너무 올라가서 뇌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됐던 거죠. 또 저혈당이 왔을 때에는 정신이 정말 혼미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다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때 저희 PT쌤께서 저한테 프로틴 파우더를 그때 주시더라고요. 사실 혈당이 떨어졌을 때는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뇨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저희 PT 선생님께서 단백질 쉐이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짐한 것이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이런 영양과 운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를 해야겠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안전하게 운동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면허증을 또 취득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운동 생리학 전공으로서 당뇨와 운동을 엮어서 운동했을 때 혈당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들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까? 정말 쉬운 방법 3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양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라면을 하나 끓인다고 해도 조금 더 저칼로리에 콩나물, 미역, 숙주나물 이런 것들을 넣으셔가지고 양을 한 2배로 불려서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포만감도 많아지지만 식이섬유 섭취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다이어트가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겉면을 또 선택을 해주시면 다이어트의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저칼로리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밥은 좀 피하시고 고구마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밥이랑 고구마랑 돛진 개찐입니다. 칼로리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탄수화물 함량도 비슷하고, 심지어 고구마에는 당류가 1g이 들어있어요. 밥에는 없거든요. 제가 좀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고구마보다는 감자 그리고 단호박을 선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단백질 식품을 넣어 드시는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역국,
카레,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을 때 두부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밥 대신 두부로 밥인 것처럼 이렇게 먹기도 하는 방법 3가지를 써가지고 나름 저칼로리, 고식이섬유, 고단백 식사를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여성의 생리 주기를 또 계절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계절 생각해 보시면 봄에는 씨앗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여름에는 푸릇푸릇한 이파리가 나오다가 가을에는 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어떻죠?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려고 또 준비를 하죠. 그런 사계절의 이런 순환적인 고리가 우리 여성 몸에서는 한 달 단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성분들의 우리의 순환 고리를 이해해야지만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식욕 조절 실패이죠. 그런데 사실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식욕이 들쭉날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리를 하게 되면요, 몸 안에 있던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죠.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는 혈액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그거를 메꾸기 위한 기전으로서 식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 식욕을 잘못 인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또 식욕 올라온다, 입 터진다, 나는 호르몬의 노예야,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거는 너무 필요한 요소인 거예요, 식욕이라는 거는. 근데 내가 이거를 스트레스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가 또다시 근원이 돼서 다시 한번 입 터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이 굴레에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면서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일맥상통하게 나의 몸에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흐름에 맞춰서 내 식욕이 이렇게 변하겠구나라는 걸 인지하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거 먼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들의 다이어트에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식욕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사실 주기에 따라서 맞는 방법이 있거든요. 특히 식욕 같은 경우에는요, 가끔 가다가 굉장히 딸기 케이크나 떡볶이 이런 게 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딱 그 주기 캘린더를 보면 생리하기 1, 2주 전이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진짜 딸기 케이크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호르몬이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먹고 싶은 현상인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캘린더를 보셔서 내가 지금 생리하기 1, 2주 전이니까 식욕이 올라오는구나 눈으로 확인하시고 머리로 인지하셔서 딱 그 불편한 감정들을 다 걷어내시면 우리가 식욕을 제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욕 조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당연히 기록을 해야 나의 위치도 알 수 있고 저번 달에는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기록을 하실 때는 최소 3개월 정도를 기록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록을 통해서 월경기에는 나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감정은 어떠며 그리고 엽포기 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거를 일상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생리주기가 다가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식욕이 올라오고 움직이기가 좀 싫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조금 자제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친구들 만나도 감정이 예민해져가지고 불필요한 감정을 쓸 때가 있거든요. 월경혈이 빠져나가는 생리기에도 최대한 휴식을 취합니다. 이때 나는 그냥 각 잡고 쉬어야겠다 생각하고요.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그렇게 생리가 끝나갈 즈음에는 아마 스멀스멀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오실 거예요. 그때 이제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주기에 따른 변화는요,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만 또 여러분들의 주기에 대한 변화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최소 3개월 정도 기록해보시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내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리 중 식단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식품입니다. 무조건 소화가 잘 돼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생리 주기가 딱 되는 순간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단백질 물질이 내 몸에서 활성화가 되면서요. 내 몸에 있는 자궁을 마구마구 수축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궁 주변부에는 저희 장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자궁이 마구마구 수축하게 되면 생리통도 생기지만 수축으로 인해서 소장, 대장, 저희 소화기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심,
구토와 같은 소화불량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저만 알고 있으면 또 아쉬우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식품들이 소화가 잘 되는 거냐?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이빨이, 우리 소장이, 우리 위가 할 일이 없게 만드는 식품이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죽이 있죠. 그리고 현미밥보다 백미 를 선택을 해주시고 누룽지나 오트밀처럼 쉽게 풀어져서 죽 형태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추천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단백질입니다.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닭가슴살 많이 챙겨 드시는데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단백질 식품들이 있죠. 이렇게 손으로 건드려도 젓가락으로 흔들어도 다 풀어지는 음식들. 순두부, 두부, 계란, 그리고 우유, 프로틴 파우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섭취를 해주시면 훨씬 더 소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차가운 식품을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 체온 다들 알고 계시죠? 대략 36.5도에 해당되는데요. 이 온도에 비슷했을 때 소화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보다 조금 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음식을 드셨을 때 소화가 잘 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는 생리 끝나고 드시고요. 따뜻한 차나 따뜻한 물 위주로 해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생리 중에 또 피하면 좋은 식품 당연히 있겠죠. 당도가 높은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여성분들의 생리 주기, 월경혈이 나가는 그 시기가 되면 내 몸에서 에스트로겐 수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반대로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또 오르는 현상 나타나게 되는데요. 혈당 조절도 잘 안 되는 시기에 단 것까지 드셔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당독소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당독소는 염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혈관벽을 마구마구 긁어내면서 만성질환의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혈관 속에 당이 많아진 상태가 된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생리 주기 때 나의 이 불편한 마음으로 나타났던 식욕을 해결하지 못하고 달달구리한 거를 먹었을 때 다이어트를 실패하거나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질병의 위험까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성분들한테 다이어트 황금기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요, 여성 건강의 핵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해주는 역할은 우리의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근육 합성을 도와주고 그리고 피부를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면역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는 생리 직후부터 배란기까지가 다이어트 황금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성의 주기에서 그런 황금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생리 주기를 계절감으로 보셔서 이렇게 사계절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주기 생활을 해주시는 것이 더욱더 완벽한 다이어트가 되겠죠. 오늘 저랑 같이 여성 건강 그리고 혈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더보기란을 보시면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운동 영양, 여성 건강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놀러와 주세요. 지금까지 일상 속 건강한 다이어트 뉴트리션이었습니다.